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2강 시간으로서 111번부터 1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11번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전납 과수원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0.07%의 저율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딱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낮게.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자, 포함하고요. 세 번째, 토지에 대한 납세지는 당해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한다. 재산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그 해당 재산, 즉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X.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의하지 않고 취득 10년 전에 했으면 10년 전 가액으로 재산세 부과하는 게 아니죠. 현재의 뭐에 의해서?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X. 5. 분리 과세 대상 토지를 분리해서 과세 따로 하는 이유는 고율 과세하기 위해서다. 고율 또는 저율이죠.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고고 오락장용 토지 같은 경우는 4% 고율로도 과세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0.07% 저율 또는 이제 공장용지 기준면적 이내의 경우는 0.1% 저율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고르니까 11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종중 소유의 농지 0.07%의 저율 분리과세 맞고요. 두 번째 군 지역의 공장 용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0.2% 저율 분리과세 맞습니다. 3. 골프장 내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는 4%의 고율 분리과세입니다. 3% 잘못되어 있죠? 4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용도 지역별 적용별 이내의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 0.2%에서 0.4%.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별도 합산을 얘기하는 거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맞고요. 5. 목장 용지 기준 면적 초과. 기준 면적 초과니까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0.2%에서 0.5%입니다. 별도에서는 0.2%에서 0.4%였고 이 차이가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잘못 연결된 걸 고르니까 11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 소재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그 부속 토지가 500제곱미터인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얼마큼 별도 합산되고 얼마큼 종합 합산 대상이 되냐 즉 적용 배율을 아냐 모르냐 요 문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적용 배율은 용도지역별 적용 배열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몇 배다? 그거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이 적용 배율은 4배입니다. 4배. 자, 4배. 바닥 면적의 4배니까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의 4배. 400제곱미터까지는 뭐다? 그거까지는 별도 합산을 해줍니다. 400제곱미터까지는 별도 합산해주고 나머지 초과분 500 중에서 400을 뺀 나머지 100제곱은 종합합산 과세됩니다. 적용 배열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83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다음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분리과세는 저율하고 고율이 있었죠. 자 저율 비율이 낮은 것 또 하나는 고율 저율은 0.07%의 아주 적은 것 또 하나 0.2% 0.07%의 대표적인 게 농지고 0.2%는 이제 어떤 공장 지역의 공장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기준 면적 이내 고율 같은 경우는 사치성 대상인 거
어떤 경우가 있죠? 자, 바로 골프장하고 그리고 오락장이 있습니다. 별장은 왜 안 들어가? 별장은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들어갑니다. 그 역시 4%입니다. 이거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4%지만 별장 역시 4%입니다. 그거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 조율 분리과세 대상 맞고요. 종중이 소유한 농지 조율 분리과세 0.07. 개인의 자격농지 역시 0.07. 군사보호시설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 역시 조율 분리과세 0.07.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 자,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이 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뭐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1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에 갑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 위에 331제곱미터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분리과세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자, 이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지금 주택입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 주택분 재산세가 될 때 이 주택분 안에는 해당 토지에 건물이 되는 주택도 해당이 되고 건물 또 하나 그 해당 주택이 있는 부속 토지 역시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면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주택분 재산세로 토지하고 주택이 한꺼번에 과세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해당 없습니다. 그냥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면적이 해당이 없는 거죠. 115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상업지역에 있는 영업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부속토지가 10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이렇게 일반 건축물이 나왔을 때는 적용배율을 적용해서 그 이내인 거는 그 이내인 거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초과하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역시 이 문제의 경우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몇 배이냐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 준지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3배로 봅니다.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인 경우에는 이내인 경우는 별도 합산이고 나머지 이 3배 이내를 초과하는 초과분은 종합 합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논리에 따라서 3배니까 바닥 건축물 200제곱미터에 200제곱미터 곱하기 3배. 자, 요거 600이죠. 600제곱미터는 별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초과분 1000제곱에서 600을 뺀 나머지 얼마? 400제곱미터. 요것이 종합합산 과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00제곱미터 찾으라는 얘기죠? 어디서의 400제곱미터? 2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1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자, 토지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분리과세 대상이 있었고 분리. 두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또 하나 종합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이 합산자 들어가는 것들은 누진이 될 수가 있어요.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종합은 0.2에서 0.5% 하는데 분리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0.07% 저율, 0.2% 저율, 그리고 4%. 딱 고정이 돼 있다고요. 즉,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별도 합산 또는 종합 합산이고 나머지 분리 과세 대상은 증가 안 하죠.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저율이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즉, 분리 과세 대상 아닌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117번 같은 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군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자, 이거 저율 분리죠. 분리. 두 번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의 부속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건 다 종합합산됩니다. 종합합산. 합산자 들어가면 누진될 수 있는 겁니다. 3. 1980년월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자, 종중이 소유 또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보존이 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란 얘기는. 4번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4% 분리과세. 이건 고율의 분리죠. 5. 고급 오락내용 토지로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것도 4% 분리. 고율 분리입니다. 자, 1번 분리, 2번 종합합산, 3번 분리, 4번 분리, 5번 분리. 다 분리고 하나만 종합합산. 이게 결국 답은 11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즉 재산세 과세하는 게 뭐냐를 찾는 겁니다. 1. 국가가 소유한 토지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2. 군사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과수원가대지. 군사보호 통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돼서 과상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수원과 대지는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X. 3. 사도를 포함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묘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4.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5번 백두 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이거 대간입니다. 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1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정의와 같답니다. 다르다가 아니에요. 같고요. 2번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X. 3.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 4%의 고율 분리과세 토지 맞습니다. 근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요거는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자, 고율 분리하는 거는 고급 오락장하고 골프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별도 합산. 틀렸죠? 4번.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납부 개시일 현재의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납기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자, 과세 기준은 매년 며칠로 한다?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 틀렸습니다.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지분에 따라 재산세가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옳은 걸 고르니까 11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습니다. 뭔 얘기냐면 주택 건물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부속토지가 2억이야. 주인이 달라. 그럼 각각 안분 1억, 2억 이렇게 안분 계산한 다음에 그 주인들에게 한 사람은 1억에 해당되는 재산세 세율 주면 되고 나머지는 2억에 해당되는 그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각각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3.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같답니다. X고. 4. 여객, 터미널용 토지, 화물 통용 토지는 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맞습니다. 0.2%에서 0.4% 별도 합산.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1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2강 시간이었고 111번부터 12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